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린입니다. 서울시가 2016년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안에 가장 많이 지가가 오른 지역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5.6%의 상승세를 보인 마포구가 그 명예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마포구는 노후주택의 재개발 사업과 함께 공항철도 역세권을 바탕으로 한 신규 상권 획창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1년 뒤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후에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아지는 지역 저희가 골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함께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면서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545-79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에 대한 상담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봤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거리 풀어내 주실 텐데요. 먼저 핫 이슈와 팁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딛고 주택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주택 거래량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날씨와 함께 불볕더위를 맞고 있는 주택 시장을 지금 바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6월장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5, 6, 7, 8. 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화랑을 비춰오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의 회복세,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정말 살아나는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는 기미로 좀 체크해봐도 좋을까요? 예, 조금씩 날씨도 이른 더위가 좀 찾아왔잖아요. 네. 네,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이제 예상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남 재건축발이 이렇게 네. 일면서 그에 따라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있고 또 전세가도 많이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3대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이제 대출 심사 규제 이런 악재가 있었는데 이 악재를 딛고 이 분양 시장은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시장이 당초 되게 우려가 많았어요. 미분양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우였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1, 2, 3월에 좀 관망하던 분들이 점점 이제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따라서 이제 분양 시장에 많은 활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1% 상승을 했고요. 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서초나 송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0.33% 이렇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분양가를 보면은요, 서울이 이제 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2008년에 한번 2천만 원을 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쭉 좀 낮아지다가 드디어 올해 한 2,237만 원 정도의 이제 평당 2,237만 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등이 대구인데 대구가 한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해서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거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거래량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 건수도요, 한 8,570건. 물론 작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봤을 때 이 8,000건을 넘어선 건 이제 4월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 아파트보다 다세대나 연립, 이런 주택 시장이 오히려 매매가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올해 현재까지 약 2만 318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작년하고 근접한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고 또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좀 주거 하향 현상이라고도 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상승세에 밀려서 이 주택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거래량이 계속 아파트 거래량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관망세로 들어섰지만 그래도 이 특히 청약 시장만큼은 호조인데요. 네. 지난달 청약자 수가 약 53만 명입니다. 경쟁률도 약 한 23.28대 1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분양권 거래 금액도 약 3조 원. 또 앞으로 계속 수도권에는 계속되는 청약이 진행될 겁니다. 기대감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청약 이
시장 경쟁률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중소형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10곳 중에 8곳 1순위 마감된 것을 보면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향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85제곱미터도 좀 크다는 얘기죠. 한 40에서 65제곱미터가 주된 주택시장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구 수가 변화하고 있죠. 1, 2인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부동산 시장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상반기는 이 중소형 위주 단지가 청약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청약도 뭐 중소형 위주로 되다 보면 계속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적 양극화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라든지 실제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양극화 현상은 아직까지 있겠지만 그래도 중소형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오늘 소장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바로 직접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규 본부장님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되고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말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그 지역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내 모셔서 참석해 보시면서 알짜 투자처 함께 모색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시청자 연결해 볼 텐데요. 벌써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 신도림에 네. 태영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아파트 지금 매수해서 계속 살면 좋을지 아니면 제가 요즘 신길에 레미안 ST움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네. 그거를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신길 레미안 ST움 이 둘 중에서 고민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몇 평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25평이고요. 예. 비슷한 걸로, 거의 같은 급인 걸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0평대 중에서 고민 중에 계신데 이영규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어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세는 혹시 얼마에 살고 계신가요? 지금 3억 5천에 살고 있어요. 3억 5천이요. 전세 만기는 언제세요? 내년 2월이요. 2월이 만기고요. 그럼 혹시 예. 지금 전세 사시는 거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세가가 워낙 높은 지역인데 그럼 혹시 그 신길 레미안은 가격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지금 저희 집이랑 같은 평수가 5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신길 레미안 쪽으로 한번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으신데요. 네. 일단 이 신도림 태영 아파트가 입지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신도림역이 위치하고 있죠. 아마 신도림역과 1분 안으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좀 중대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자는 몰리는데 좀 매매 거래가 조금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보니까 좀 가격 상승폭 되게 크지 않고 거의 일정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일단 주변에 뭐 백화점도 많고 상권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거주하시긴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크게 안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뭐 철길이 있어서 뭐 소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한 지금 시세가 한 4억, 그쵸, 한 4억 4, 5천 정도 할 거예요. 25평대 지금 살고 계시는 게. 그 반대로 이제 그 신길 뉴타운 내 레미안 ST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등포랑 연계해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뉴타운 사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소음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뉴타운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 레미안 영등포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2015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 25평대 아파트가 한 5억 2, 3천, 5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5구역 같은 경우가 거기 이제 이주가 다 됐고요.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8구역이라든지 9구역. 여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곧 이주가 진행이 될 거고 여기도 사업 속도가 빠를 것 같고요. 또 11구역 밑으로 12구역이나 14구역 여기도 이주가 다 진행해서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길 뉴타운 안에 계속 이게 아파트들이 신규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이제 7구 레미안 에스티움 요 7구역에 위치한 아파트가요. 입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여기랑 가깝네요. 그렇죠. 바로 신풍역 보람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옆에 6구역 같은 경우는 한번 지역 해제가 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야 들어서 처음 이제 움직임을 보고 있어서 어쨌든 뉴타운 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던 아파트로 보여져요. 역세권이고 또 이제 크게 보시면 어쨌든 이 신길 뉴타운이라는 곳은요. 여의도 생활권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여기로 몰려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뭐 강남과의 접근도 쉽고요. 또 차량을 이용하시다면은 시청, 광화문 이런 모든 업무 지구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레미안 요 같은 경우가 좀 대단지로 조성이 되어 한 1,7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요거는 신길 뉴타운 안에서도 가장 큰 단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까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림 태영하고 요 신길 레미안하고요. 가격 차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청자님이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기왕이면은 신도림 태영보다는 요 신길 레미안 새 아파트잖아요. 앞으로 새로 지어질 아파트고 좀 새 아파트에서 깨끗하게 사시길 원하신다면은 자금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예. 신길 레미안 뉴타운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신길 레미안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미래 전망이 밝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사연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끝자리 393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사 강변 도시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리버뷰와 센트럴 자이 중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네, 두 아파트 중에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아파트가 우리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살면서 좀 가격도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그렇죠. 주시죠. 예, 당연히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내가 실거주는 하지만 그래도 네. 가격이 오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 뭐 미사 강변도시 좋은 데로 이사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예, 축하드리고요. 강변도시가 아무래도 요 지금 말씀하신 리버뷰와 센트럴 자이 두 개를 한번 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가격 차이는 지금 크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분양이 됐는데요. 예. 요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가 이름에서도 나타나죠. 그렇죠. 가장 좋은 프리미엄이 뭐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생각하는 게 내가 저녁에 와서 한강을 보면서 그렇죠. 예, 차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한다. 이게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리버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이제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 미사 도시 내에서 이 중심 상원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지만 좀 중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센트럴 자이인데 이 센트럴 자이는 물론 한강 조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 상권에서 가깝죠. 네. 그리고 그 앞으로 또 이제 뭐 호수원 같은 게 굉장히 잘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은 못 보지만 호수는 볼 수 있다. 근데 좋은 점이 있죠. 2018년 하반기쯤에 네. 5호선이 연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일동까지 오는 게 쭉 해서 바로 여기 미사역을 지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역세권이 또 역세권 되겠네요.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미사 강변도시의 지역 특성상 여기는 좀 서울에서 근무하는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강동이라든지 송파,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추후에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조금 더 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그 예를 들어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광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분양가 거의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네. 올해 2월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좀 비역세권 아파트의 가격 차별화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쳐봤을 때 이 미사 강변 도시 내에서도요, 좀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별화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강 조망을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좀 미래 가치를 본다면 기왕이면 역에서 가깝고 미사 강변 도시 중심 상원권에서 가까운
저는 센트럴 자이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규 본부장님은 계속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해 주시는데요. 입지가 중요한 역세권의 아파트를 선점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겠다라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전화나 문자로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죠.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 예. 이천한 세상 34평을 전세 주고 있는데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신정동, 네. 양천구 신정동 이천한 세상 네. 33평을 전세 주고 있는데요. 예.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세를 놓고 계신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만기가 혹시 언제쯤 도래하나요? 만기가 올해 12월이에요. 올해 12월이요? 네. 네,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지 매도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영규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언제부터 보유하셨나요? 2003년 12월 입주해서 살다가요. 아, 처음 입주하실 때부터 갖고 계시던 거예요? 네, 지금 전세 주고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 만기되는 12월쯤에 매도를 해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신정 이편한 세상이 지금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뭐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공기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조금 생활하시기엔 좀 불편한 아파트가 맞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뭐가 안 보이죠? 네. 예. 지하철역이 안 보입니다. 일단 지하철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교통에 대한 불편도 있고요. 이 주변으로 또 생활시설이 그렇게 잘 갖추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활 편의시설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비행기 소음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크게 많이 안 오르는데 혹시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4억 5천 정도. 아, 예. 그렇죠. 33평인데 약 평당 1,5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 저렴한 맛에 수요자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수요자가 막 몰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으로 보시면은 이제 위쪽으로 신정 뉴타운이 있죠. 신정 네. 뉴타운이 이제 계속 조성이 되고요. 또 1-1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주가 거의 완료가 돼서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을 크게 못 넘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더 크게 보면은요. 아무래도 요 옆에 또 목동 신시가지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지금 재건축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뭐 용역을 놓고 지금 이제 사업성을 타당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신정 뉴타운이 목동을 이길 수는 없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정 뉴타운에 비해서 이 편한 세상이 신정 뉴타운을 또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지하철역으로 보나 주변에 뭐 생활 편의시설로 보나 어쨌든 여기를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신정 뉴타운에도 뭐 비슷한 가격대로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이라도 교통이 편하고 생활이 편한 이 신정 뉴타운으로 지금 몰렸던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전세 만기가 12월에 도래하잖아요. 그때가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세요.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뭐 뉴타운이나 이런 곳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가 만기 시점에 돌아오는 그 시점에 매도해 보시고 새로운 투자처가 고민이 되신다면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에 이어서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올라온 사연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200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65세이고 현재 은퇴를 했습니다. 왕십리의 무학 현대 아파트를 현재 보증금 1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예, 은퇴 후에 투자형으로 아파트를 지금 임대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좋다면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주택연금쯤에 좀 새로운 가입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이 좀 더 노후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그 노인 인구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되게 심각합니다. 네. 은퇴를 하시고 수입은 없는데 어쨌든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만을 가지고 생활하시기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경제력이 거의 이제 꼴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곧 은퇴를 앞둔 세대들도 아무래도 저금리,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무학현대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예. 지도를 보시면은 무학현대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좀 단지도 작고요. 연차도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20년 정도가 됐는데 이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됐고 또 길 건너에 왕십리 뉴타운도 이제 조성이 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세를 이런 새 아파트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폭도 없고요. 예. 거의 지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향후에도 조금 더 상승한다. 이런 여력보다는 지금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좀 전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세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만 있다면 뭐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또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 주택연금이란 게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가입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우리나라 그 특히 어머니들의 그 인식이죠. 최소한 내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물려줘야겠다. 혹은 또 이게 연금을 받다가 내 아파트를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주택연금에 뭐 관심도 없고 가입도 많이 안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가입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만 가구 정도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또 주택연금을 조금 보완해서 강화하는 뭐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택연금은 만 60세가 넘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 최근에 발표된 3종 세트 첫 번째가 대출 상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주저주저 하셨는데 이 대출 상환형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미리 이제 대출금을 갚아주는 거죠. 오. 갚아주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내던 이자를 안 내도 되고요. 예. 그 대출금 갚은 나머지에서 오히려 연금을 받는다. 오. 그러니까 이자는 안 내고 연금을 더 받으니까 네. 더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또 이 보금자리로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계의 종합 부채 대책에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한 40세에서 59세 이 연령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현재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택연금을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금리를 좀 인하를 해줍니다. 금리를 인하해주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전환될 때 좀 보상금도 주고 추후에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조금씩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이 좀 저가 주택 우대형인데요. 그동안 좀 한 1억 5천 이하 주택에 해당되는 건데요. 주택 가격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연금 수령액도 되게 작아서 네. 작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연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가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무학현대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요. 크게 상승할 여력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월세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월세를 좀 꾸준히 더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4억대 같은 경우가 60대에는 한 9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70대가 넘어가면 한 12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월세를 받아보시고 혹시 내가 70세 넘을 때까지 이 월세가 이제 꾸준히 안 나온다. 그럼 그때 한번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좀 더 알아보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월 100만 원의 지금 수익률을 보고 있으니까 현행대로 유지하시되 70세 이상이 되면 120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 잘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 이끌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매주 토요일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까 은퇴 후에 투자처를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 다양하게 쏟아질 예정인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91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 마구마구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친절하게 안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께서 선점해 오신 매물 정보 이제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추천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 팀장님, 오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강남 중심에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이 매물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하게 2호선 강남역 상업지 바로 안쪽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메리트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입지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높습니다. 자, 지금 역삼동 내에 나오는 다양한 매물들 지금 현재 3억대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매물 2억 5천만 원대입니다. 자, 이렇게 투룸이 2억 5천대, 지금 원룸 가격만큼의 가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 노리시는 그러한 분들께는 더욱더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굉장히 일단 저렴합니다. 현재 인터넷 찾아보시고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셔도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안정적인 역삼동 매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준 팀장님은 강남 중심부를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 이사의 매물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가지 매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에 가장 뜨거운 두 지역의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송파구에 있는 송파동, 석천역세권이 이제 9호선 지나가고 급행 노선이 되죠. 그리고 제2롯데타워가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만 3천 명의 임대 수요를 고스란히 받는 지역, 바로 석천역세권 도보 4분 거리 가까운 매물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올해 또 초반부터 4월 달에 경의중앙선이 뚫리면서 교통호재와 더불어서 캠프킨 부지의 후광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용산에서도 주택 밀집지면서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인 원효로 1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원효로 1가 매물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매물 다 임대차 수요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각 지역 대표의 물건인 만큼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물건을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매물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영근 이사의 매물 힌트 받아봤는데 강남, 강북에서 매머드급 호재를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을 선점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풀어내 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살펴볼 지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서촌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2016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에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입지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송파동에 있습니다. 특히나 석촌역세권의 도보 4분 거리고 그리고 잠실역세권까지는 약 10분여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그리고 롯데타워의 직접적인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네 블락 중에 한 블락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그야말로 교통이 편리하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8호선을 이용해서 네. 성남까지 이동이 가능하시고 또 상위에는 이제 잠실역까지 한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까지 이동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과도 차량으로면 약 10분 정도면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학군 그리고 자연친화 시설이 굉장히 풍부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는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물지 앞에는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 곳의 친화적인 요소 그리고 학군 또한 강남에 비해 뒤지지 않는 완벽한 또 수요자층과 그리고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집가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 일대 아파트 가격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강남 일대 비교해서는 약간 저렴하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쪽 지역 입지적 특성은
임대, 제2롯데타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 시장이 활황될 수 있는 석촌역세권 주변으로 여러분들을 임대차 수요 시장이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선점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8호선 석촌역을 도보 4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인데다가 향후에 이제 9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이것 또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이 지역 호재들 참 많은데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호재 굉장히 많죠. 상단부터 하단까지 송파구 일대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네. 정도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바로 제2롯데타워죠. 제2롯데타워가 매물지에서는 10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도보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타워가 될 것이고 일하는 종사자 인구수만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 일하시는 타겟 수요층이 20대, 30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여기 석촌역세권 중심으로 된 여러 수익형 매물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겠고 차후에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이곳입니다. 그리고 9호선 급행 노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도 재개발 발표가 났죠.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그리고 동구장은 아니지만 한강과 맞닿은 구장으로서 잠실 야구장이 변모가 되게 돼 있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서 바로 한강과 맞은편에 있는 자연 요소로 충분하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만 해도 굉장히 굵직한 호재고요. 또 하단부에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이 됐죠. 그리고 더 하단부에 동남권 유통 단지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조타운과 같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터 그리고 송파구, 성남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석촌역세권을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임대차 수요 시장 그리고 집가 상승의 직접적인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개발 백화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만큼 충분한 호재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뒤에 다세대 주택이 이어서 가격 상승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부 건물 살펴봐 주시죠. 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20세대로서 한동 건물입니다. 주변에 있는 주택들 보면은 역세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 보면 3억대가 넘어가죠. 근데 본 매물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건물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겠죠. 특히나 롯데타워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석촌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겨냥한 신혼부부에게 딱 알맞는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식 주차 공간이니까 주차 공간도 굉장히 편리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CCTV까지 보안까지 완벽히 돼 있는 곳이다. 특히나 본 매물지 앞은 아파트 지대이기 때문에 구불구불 골목골목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전제품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TV 다음으로 냉장고가 가장 비쌉니다.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돼 있다라고 하시니까 몸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가 어떤지 어떤 정도의 가격이면 접근할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예, 이미 강남권은 3억 중반대를 달리고 있고요. 투룸 소형 수익형 매물 같은 경우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파구 일대 보면 잠실부터 방위까지 이어지는 여기 지역 수익형 매물의 분포 지역에 역과 가까운 매물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에 매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 거기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죠. 3억이 안 되는 2억 7,900만 원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억 8천도 안 되죠. 거기에다가 전세가 예상 금액이 2억 6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1,900 정도면은 강북도 2천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굉장히 없죠. 갭 투자라고 하는데 본 매물은 1,900이라는 금액으로 강남권 투자를 가능한 것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3천 보증금에 월 90 정도 예상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져도 7%에서 8% 정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놓으시는 것보다 같은 기회비용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세가 낮아서 원룸 매물인지 알고 다시 보니 투룸 매물 맞았습니다. 3억이 되지 않은 채 가격 전세를 끼고 접근하신다면 1,900만 원 라인에 매수가 가능한 건물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의사항도 체크해 볼까요? 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일대에도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 있고 유망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볼 때 강남에서 이어지는 잠실부터 또 방이동까지 10개의 블락 정도를 여러분들 주택, 수익형 매물의 분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9호선 라인이 지나가면서 어느 역은
이용객 수가 현저히 적을 것이고 네. 어느 역은 이용객 수가 많을 그렇죠. 것입니다. 그걸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역세권이 있었던 자리가 속천 역세권이고 급행 노선이 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이쪽 지역의 임대가를 구별을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안에 있는 모든 매물이 좋지 않습니다. 입지 분석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니까요. 그런 점 유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김원준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매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중심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죠. 네, 이어서 살펴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올해 6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이 매물이 위치한 입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입지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중심축이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그 두 개를 끼고 있는 곳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성보다 높다라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인터넷 지도 키셔서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옆쪽이 일반 상업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가까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일반 상업지 바로 옆쪽에 위치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업지 내에 거주 시설이 있어도 상당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자, 소음적인 면이나 향후에 이제 매도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있는 매물을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가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7분에서 8분 잡으시면 되겠고요. 2호선 역삼역에서도 한 8분에서 9분 정도 잡으시면 될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또 다양한 학군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죠. 자, 바로 뒤쪽이 대치동입니다. 자, 그만큼 교육적인 환경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그 이외에 학원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편의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고요. 자, 교통적인 상황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나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 같은 경우에는 도곡공원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시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절대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역삼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를 이어서 살 정도로 그 환경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세대가 세대를 거듭해서 살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나중에 되파실 때 이곳에 살 사람들한테 되파셔야 되시는 겁니다. 자, 그만큼 추후에 잘 팔리는 지역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강남역에서 도보 8분 거리입니다. 도보 8분이면 너무 멀지 않으냐, 역세권이 아니냐라는 의문 가져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강남역 가보시면 역 주변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주거 쪽으로는 그 뒤에 형성이 돼 있는데 상업지 바로 뒤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강남 중심부의 지하철역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시니까요. 입지적인 걱정은 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호재 분석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익형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개발 호재 분명히 있죠. 자, 바로 뒤쪽에 있는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 수요와 바로 또 위쪽에 있는 반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개포 같은 경우에는 이주 이미 시작을 됐고 지금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이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정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그 이외에도 삼성동에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들 아실 만한 그런 호재가 되겠죠. 자, 한전부지 개발과 함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들게 될 그런 대규모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개발 같은 경우에 강남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서초나 송파에까지 영향이 크게 미치는 초대형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헤란로 끼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매물에 있어서는 바로 직접적인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단기적인 이런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현재 이곳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업지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크게 또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호재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의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건물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답게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곳 역시 강남의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절대 외형적으로나 내부 인테리어적으로 절대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내관도 현재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오셔서 방문을 해보시면 어떤 평수에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네. 일단 강남권 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그런 매물입니다. 자, 하지만 인테리어적으로도 절대 부족함 없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현재 2층이지만 주변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2층이지만 바로 옆쪽에 도로이기 때문에요. 개방감 정말 뛰어납니다. 실제로 방문하셔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저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매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자, 2억 5,800만 원 지금 원룸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은 방 2개짜리 투룸 매물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세계 활용하실 경우 2,500 정도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신 그러한 매물이기 때문에 강남권에 소액 투자 희망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의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7분에서 8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떤 거리를 걷게 되고 또 어떠한 상업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곳에 위치한 매물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기다리고 있네요. 지체 없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원로로 일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 중안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올해 12월쯤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용산구 매물이라 더욱 입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소속하고 있는 사무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용산은 매물이 너무 없고 희귀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역과도 가깝고 용산에서 하이라이트인 지역에 있는 매물을 제가 준비를 해봤죠. 이곳의 입지적 특성은 뭐니 해도 이제 4월 말에 경의중앙선이 뚫리면서 역과 도보거리로 2분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쪽 보시게 되면은 경의중앙선, 6호선, 그리고 1호선 남영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좀 더 걸어가면 이제 4호선 삼각지역까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 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교통을 바탕으로 임대차 수요 시장이 아주 활발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상단에 도보로 숙명여대를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단은 전자랜드가 있죠. 전자랜드와 아이파크몰의 종사자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인구,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원효로 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물을 선점을 해서 약 5년 정도의 매도 차익 타이밍을 잡으셔서 매도를 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원효로 일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지역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일가니까요. 네. 차후에 재개발까지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지역.
그야말로 대박인 지역이 원효로 일가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매물 중에서 여기서 가장 가깝습니다.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이 지역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호재 너무나 많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민족공원입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 호재가 바로 민족공원인데요. 민족공원과 본 매물과는 거리가 다소 있지만 그래도 캠프킨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민족공원이 생기면서 수많은 관광객, 내방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지역이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93%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지의 공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상업시설이 필요하겠죠. 그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지역 3군데 중에서 본 매물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캠프킨 부지입니다. 캠프킨 부지가 있고 여기에는 약 5개 정도의 빌딩이 초고밀도로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의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특히나 역세권 주변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은 내년도에 2017년도에 입주기대 최소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후보 지역군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본 매물과는 7, 8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개발 후반과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이 최고급 주상복합에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앞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사옥들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민족공원 중심으로 해서 용산역 후면부에 보면 1800실의 호텔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800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호텔이 생기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텔이 그 정도 규모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업무지구도 현재는 개발이 되고 있지 않지만 후면 이제 민족공원과 그 캠프킨 부지 여러 가지 개발 공개가 된 후면은 이곳 지역 국제업무지구도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호재는 뭐냐면요. 이미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갔고 본 매물지를 도로로 한 폭의 도로로 앞에 전면부에 롯데캐슬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가 생긴 부지만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반경 1km의 모든 지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본 매물은 도로를 하나에 끼고 바로 효창 5구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가치가 그야말로 풍부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숨 돌릴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숨이 찰 정도로 호재들이 많습니다. 건물적인 특징도 살펴봐 주시죠. 네, 본 매물 그 도로를 하나를 끼고 바로 롯데캐슬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겠죠. 거기다가 네. 정남향 매물이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12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빼곡히 있는 세대도 아니고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리하고 주차 공간도 완벽히 되는 그런 건물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역에서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걸어보신 다음에 매물의 개방감을 느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개방감이 확보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은 4월 말에 경의중앙선이 오픈이 되면서 주변의 지가가 일제히 다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는 매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앞서 먼저 멘트를 드린 게 매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소형 주택이 없어요. 수익형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매가는 2억 7,500입니다. 전세를 예상을 해보면 약 2억 3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전세 자금은 4,500 정도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를 놓으시게 되면은 약 3천 정도 더 투자금을 들이셔서 3천 보증금에 월세는 약 80에서 90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7%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용산은 5년에서 10년 플랜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롯데캐슬 지어지고 있죠. 재개발 구역 바로 옆이면서 본 매물지도 재개발 예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높은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성맞춤 매물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5년, 10년 플랜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유의사항이라고 할 점은요. 본 매물이 12세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고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바로 유의사항이 될 것 같고요. 도보에서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재걸음으로 1분 30초입니다. 제가 매물 네.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매물 정보는 김원준 팀장, 정영근 이사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